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론의 박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여러가지 말들을 했었고 교재나 다른 교재나 저서에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개념의 얘기를 다른 형태의 어떤 말로써 정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유사 용어의 정리에 따라서 무엇이 이 비즈니스의 정확한 개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 비즈니스 현황인데요. 이것은 교재에 있는 현황을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유사 용어 정리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 즉 웹상에서 어떤 상거래 활동 또는 기업이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유사 용어가 나오게 되죠. 이런 유사 용어가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유사 용어가 나옴에 따라서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유사 용어의 등장에 따라서 올바른 이 비즈니스를 이행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혼란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절하고 정확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 비즈니스의 현상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을 넘어서서 바르지 못한 그런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떤 착각을 하는 건가, 이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실수와 개념적인 실수와 착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에 대해서, 가치의 이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자상거래고요. 이 비즈니스는 전사적인 그런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개념이 이 비즈니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초기에는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에 이해 실수를 하는 이유가 너무 단순하게 그러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착각,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같다. 자, 이러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이해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수는 잘못된 사업 전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경영 실패,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동일시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어떤 그 기업의 실패로 이루어지는 실수라는 것, 그런 경영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되어야, 그러니까 올바른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가 되어야 적절한 경영활동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유사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러한 그 혼란을 불러일으킨 유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인터넷이라는 이런 그 도메인에서 아주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자적인 거래관계, 가치 이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어떤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전자적으로 합리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이 비즈니스의 측면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쇼핑몰은 어떤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전자상거래가 초기에 등장했을 때, 자, 이런 그 쇼핑몰이라는 몰의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라고 하는 경우, 자, 이것은 어떤 그 무형의 상품을 정의하는, 무형의 상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무형의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이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고 하지만, 자, 이것도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개념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웹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이라는 이런 부분이 도메인의 한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웹이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의 한정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유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 비즈니스를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중복된 모함으로 인해서 가장 혼란스러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특징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용어의 어떤 용어 정의의 개념적인 한계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적용되는 기술이나 기법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방식에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정보 기술을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겠죠. 그리고 기존의 정보 시스템과 확장된 연계성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 기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1번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적인 한계 부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그 개념적이고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런 한계점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 정의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웹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인터넷 비즈니스와 유사한 아주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웹이라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에 또 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서도 사용자 편의성과 확산 범주가 넓기 때문에 특별히 웹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자, 웹을 많이 쓴다 이거죠. 그래서 붙인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확장 부분, 나중에 일어날 그런 그 진보된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웹 비즈니스의 한계를 살펴보시면 인터넷 비즈니스보다 더 편협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에서도 쓰이는 프로토콜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안에 포함되는 것이 월드 와이드 웹이기 때문에 더 편협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원천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수용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러한 한계를 또한 웹 비즈니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이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휴렛패커드가 이 비즈니스와 그러니까 IBM이 이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휴렛패커드에서는 이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 흐름을 주도하거나 새로운 효율성을 창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이 서비스라고 하다.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강조하고 인적, 물적, 금전적인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휴렛패커드가 이 서비스가 바로 이 비즈니스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용어의 차이입니다. 이건 용어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서비스와 비즈니스라는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영역 안에 서비스와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가 비즈니스의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개념도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렛패커드가 말하는 이 서비스의 정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와 유사한 용어로 인해서 개념 설정에 혼란이 있다면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라는 생각, 인터넷과 연관한 모든 비즈니스라는 생각, 그리고 인터넷 기술 외에도 다른 디지털 정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용 기술, 조직의 성격, 사업 내용에 따른 구분보다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용어정의, 정확한 용어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비즈니스 실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교재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이 비즈니스가 어떤 현황으로 발전을 해왔고 현황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책에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례조사 부분에서 IBM의 이 비즈니스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IBM의 루이스 거스너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 지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IBM을 1993년도 이후로부터 아주 몰락에서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IBM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가, 그러한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5강에서는 이러한 그 사례조사를 통해서 교재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레포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포트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간단하게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상거래론 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